자, 13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1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해서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옳은 것 그랬죠. 1번 19년 4월 6일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의 효과는 언제로? 물권 변동 본등기 시죠. 그런데 순위가 소급된다 그랬죠. 가등기 시의 순위로.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예요? 예? 6월? 대항력. 예. 6월 1일 날 인도 받았죠. 근데 사업자 등록은 6월 10일이니까 6월 10일 날 대항력이 발생했죠. 그럼 그 사이에 지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사이에 임차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시점에 순위가 소급되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은 6월 19일이지만 순위가 4월 6일로 가니까 임차인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가니까. 2번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단순히 제조만을 하는 공장이었다면 이건 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판매 활동이 아닌데 영리 활동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면 상인법 적용 대상입니다. 3번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이 없을 때 그 계약은 21년 5월 31일에 만료된다. 아니죠. 19년 6월 1일 그랬으니까 1년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상인법은 1년으로 간주하니까 언제죠? 20년 5월 31일이죠. 4번 갑이 임차물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어요. 파손은 고중파라 그랬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예요. 근데 경과실로 파손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예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거절 사유가? 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부나 일부를 파손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의도 없고 중과실도 없고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가 되죠. 5번 보증금 이외에 매달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갑은 보증금 중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 물권자에 대해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환산 보증금액이 얼마가 되죠?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5,000이죠? 5,000에 4,500 더하면 9,500이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13번에 옳은 것은 1번. 14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법 내용 및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동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가액이 그 재산가액이 예약 당시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죠. 3번 차용물 반환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공사대금 이거 나오면 무조건 적용 안 되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동시 이행에 관한 광변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갑 소유 부동산이 3억짜리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A가 선순위자예요.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고
B가 후순이다. 후순인데 얘가 임차인이야. 그러면 선순위 1억 원 채권, 가등기권자가 1억 원 채권이 있고 보증금액이 1억 나왔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제1통지로서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를 해주죠. 그리고 이 통지로 후순위자에게도 통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후순위자가 받을 보증금액은 얼마? 1억이지만 실제로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 채권액과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합친 금액을 공제한 청산금 평가액은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부동산 가액 3억에서 2억 빼야 되죠?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 1억하고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 1억하고 해서 2억을 빼면 얼마 남아요? 1억 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계산을 잘못했는지 간에 청산금액이 예컨대 8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이 얘하고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하는 의무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 지급하는 것이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가 1억 원을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청산금액이 만약에 8천만 원 남았다. 객관적인 평가액이. 그렇다면 그 평가액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가. 자, 그래서 14번에 4번 보시면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5번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리된 경우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시점은 청산금 지급 시예요? 아니면 본등기 시예요? 청산금 지급 시예요. 청산금 지급 시. 자, 15번입니다. 이번에 양도담보 문제인데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수의 시가 2억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역시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에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난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1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말소청권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10년이 넘으면. 그래서 10년 지난 후에도 청산금 변제받기 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매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10년이 넘으면. 말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1번 틀렸고,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청산금 채권을 변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이내? 돈을 받았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았다면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이게 말장난인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죠. 얘 2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청산금 얼마? 그럼 얘가 1억 원을 변제를 했죠. 그러면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내에는. 그죠? 그런데 갑은 변제기부터 10년 이내에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대요. 그러면 청산금 1억 원을 지금 얘가 받은 거죠? 돈 받았으면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갑이 1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청산금 지급하는 것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인데 지금 이게 양도담보니까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돈을 갚았죠, 지금. 청산금을 갚은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인 겁니다.
그럼 얘는 1억 받았죠? 근데 이걸 다시 주고 말소를 청구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다시 1억 원을 지급하고 빌린 돈 1억 원을 지급하고 을명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이해되셔요? 네. 얘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얘는 그럼 지돈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청산금 1억 받았죠? 네. 그럼 이제 빌린 돈 1억 원에 청산금 1억 받았으니까 2억 원 받은 거예요, 얘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1억 받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얘한테 주면서 말소를 청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을이 변제기 전에 위 토지를 병에게 매각했다면 병이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말소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말소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취득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병이 취득하려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취득하죠. 4번 이 사안의 경우 가등기 등에 관한 법률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요. 5번 갑이 변제기에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을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실행에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취득한다 역시 틀렸습니다. 16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X부동산에 가등기를 했고 그 후 병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가등기한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요.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으면 즉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실행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없어도. 1번 틀렸고 2번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을 미치지 못한다면 통지로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액이라도 무방하다 그랬죠. 3번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변제기 도래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은 청산기간 내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후순위자죠.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요. 청산금액이 불만이 생기면 후순위자는 언제든지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액에 매각이 됐다면 갑의 담보 가등기 권리는 소멸한다. 지금 담보권 실행으로 정액에 매각이 됐다는 말은 처분 청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매 실행했다는 거고 경매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뭘로 간주? 저당권으로 간주하니까 당연히 경매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16번에 옳은 것은 5번, 17번.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사용은 용도에 따라.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한다? 인도시부터.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언제예요? 사용 승인일 혹은 검사일. 그죠? 그럼 니은 틀렸고, 디귿.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X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등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리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갑이 시공을 했고요. 을이 수분양자. 그리고 얘가 분양받은 다음에 팔았어요. 병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현재의 구분 소유자예요. 근데 이 집이 하자 있는 거예요. 보일러도 안 되고 냉난방이 다 안 돼요. 예? 그 하자가 있죠?
그러면 얘가 시공사할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요? 보수해주지 않아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럼 얘기해요. 보수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결국 이 시공사가 하자가 없는 물건을 지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하자 있는 형태의 물건을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하자 담보 책임인데 그 하자 담보 책임은 수분양자만이 하는 거예요? 현재의 구분 소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구분 소유자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현재의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져야 되죠. 18번입니다.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2번.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럼 우리 대통령 뽑았을 때 지금 현재 대통령 찬성한 사람만이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쫓겨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수결의 원리고 다수결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결선 투표라는 거래요. 결선 투표. 다른 나라는. 왜냐면 다수의 논리가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30% 이쪽은 31%에서 이쪽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지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해요. 1%로 이겼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으로 축약을 시켜놓고 1등, 2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등, 2등 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결선 투표라고 해요. 다수결의 함정을 보완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없죠. 어쨌든 뭐하다 이랬어요? 2번. 2번. 18번에 2번.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데요. 수분양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숫자.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죠. 등기는 원래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입주한 다음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나옵니다. 했을 때 이 사람도 구분 소유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못 받았어도. 그리고 사실상 분양대금 완납하지 않으면 입주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건 아시죠? 예.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도 못하는 거를 관리인이에요. 그죠?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전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연대에서 관리단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면 원칙이다. 그럴듯한데 연대에서 채무 변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분 비율대로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각자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A 재건축 단지가 있고요. 행길이 있고 B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재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일조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럼 이쪽에 일조권 침해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여기다가 A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금액이 예컨대 어떻게 할까요? 1천억 발생했다. 그러면 이 재건축 단지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1천억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나머지 돈은? 예를 들어 500억은 갚았어요. 나머지 500억 못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 있었죠. 일조권 침해. 재건축했는데 상대편 아파트 측에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지분 비율로 책임을 져야 된다. 19번. 2022년 5월 친구 사이인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 X 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 경우이 법률관계입니다. 이게 좀 무슨 명의 신탁이에요? 계약형 신탁이에요? 아니면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이에요?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 토지를
병소의 토지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의 토지를 매매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갑이 신탁자예요. 갑이 신탁자. 갑이 신탁자. 그럼 뭐 한 거예요? 뒷돈 대준 거잖아요. 계약형 명의신탁이에요. 계약형 명의신탁.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가 되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이다. 그죠? 1번. 갑을 간의 약정 무효. 병이 갑을 간의 약정 사실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등기 무효죠. 3번. 악의 경우 등기가 무효니까 X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병이죠. 4번. 병이 갑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라면 등기 유효죠. 무효로 되지 않죠. 그럼 이 경우, 4의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매수 자금이죠. 매수 자금. 실명급 시행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매수 자금. 그래서 19번은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0번.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어 을에게서 병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이건 누가 일단 매도인이냐면 을이 매도인. 그죠? 누가 샀어요? 갑이 사놓고 등기는 병 앞으로 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럼 7번 보시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는 유효.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고 얘는 말소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고 안 하면 갑이 대위해서 제3자는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병 앞으로 일단 가등기를 한 다음에 그 가등기에 기해서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의 등기는 무효이죠. 등기 무효라고 했으니까 2번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위해 을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3번 갑은 을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관해서 매매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죠. 매매 자체는 유효하니까 매매 대금 지급도 적법한 겁니다. 4번 갑과 병이 신탁자 수탁자가 부부 사이라면 병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부부관계라면 배우자 명의 신탁은 유효하니까. 5번 정의 병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정의 선이라면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하고 악이라면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20번에 틀린 것은 5번. 진도별 모의고사 8회분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회니까 한 회당 20문제 하면 2, 8이 16, 160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다 풀어보신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